소개받은 복지부 임강섭입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의료 보장의 차원에서 많이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도입해서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가운데서 이 통합돌봄을 통해서 좀 포용복지 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으면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법은 어르신들이 이미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에 맞닿아 있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지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해법인 것 같고요.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오랫동안 쌓아왔고 사회 서비스의 양과 연계 부족의 문제가 심화되어 좀 본인의 거처를 떠나서 지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큰 틀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공간적인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희망, 바램과 달리 병원과 시설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내가 살던 곳, 나의 가정, 내가 익숙한 환경에서 삶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을 좀 대상자 중심으로 그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이 자녀적 복지의 틀을 벗어나서 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됨에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작년 11월에 노인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실현하자는 건데요. 4대 핵심 요소의 중점 과제를 보시면 노인, 어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은 나의 한 몸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르신의 대부분은 2개 또는 10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약을 처방받으신 분은 46개의 약을 처방을 받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내 몸은 하나고 나의 몸에 붙어있는 말이 좀 그렇지만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추구하는 바이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단순히 하나 개개의 서비스나 개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노인이건 장애인이건 정신질환자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사업과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동원하고 활용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4대 핵심 중점 과제를 뽑았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병원과 시설에서 나오고 싶은 분이 밖으로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그분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만성질환과 다양한 다재의 약물을 복용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양과 돌봄 서비스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개개의 지금처럼 분절적으로 어르신이건 장애인이건 내가 여기저기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들의 욕구가 해결되지도 않고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필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연계하고 좀 더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을 4대 핵심 요소, 4대 핵심 과제로 꼽았고요. 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집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 휴먼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연계받을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을 국토부와 함께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고 넘어지어서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을 내년부터 펼칠 계획이고요. 국토부와 저희가 작년에 MOU를 맺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의 유형의 통합 돌봄형을 신설해서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과 방문 의료 서비스를 본격화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소개됐다시피 부산시의 마을건강센터처럼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분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를 하반기,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퇴원할 때 미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퇴원 지원 서비스를 수행해 줄 병원 내 지역 연계실을 좀 많이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 요양 보험이든 다양한 기본 노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민간이 협력해서 연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좀 연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씩 가보면 일을 잘하는 지자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단체장의 관심과 리더십. 두 번째, 홍반장입니다. 홍반장들. 열정과 의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가지시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앞에 오늘 2분 보셨죠? 그런 홍반장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번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홍반장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법과 제도가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좀 촉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재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다양한 부분 간에 좀 대상자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번 6월부터 선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고 이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좀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이 끝나면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해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요. 이후 인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를 거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까지는 기본적인 제공 기반을 갖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목적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내의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문제 해결 방안을 자주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모델이 나오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근거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잣대를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도사업에
진행 상황을 평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 충실히 기록하고 어떠한 요소들이 좀 더 나은 통합 돌봄의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기록하고 그러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밝혀서 우리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의 모형, 또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드는 것이 선도사업의 목적이지, 우열을 정하거나 잘잘못을 평가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선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인 제공 기반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케어 안내 창구가 다양한 기관에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대구 남구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이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케어 안내 창구, 통합돌봄 안내 창구는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만 설치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는 복지관에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고 다른 민간의 기관에서도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케어 회의,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과 권한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해 구조를 높이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 케어 회의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상자별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별로 통합도움 모형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도사업과 함께 정부에서는 신청 검토 과제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에는 총 12건의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전체적인 서비스 총량은 어떠하고 이러한 인프라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선도사업 중간과 선도사업이 끝나면 좀 규명할 계획이고요. 좀 재정 전략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를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반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홍반장을 어디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 사업을 통해서 일부 특성화 대학원이나 연합대학원, 특성화 대학원의 형태로 이러한 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지침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침이나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의 만족도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돌봄경제라는 화두를 연초에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돌봄경제를 통해서 좀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먼 서비스,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당연히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 품질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좀 돌봄 기술, 복지 기술, 다양한 보조기기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돌봄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높이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밝혀서 이에 대한 전략을 올해 중으로 수립해서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